안녕하세요. 주니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제39회 오전에 봤던 문제들 중에 조금 헷갈리고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을 추려보았습니다. 혹시 전체 문제를 다 풀고 싶으신 분들은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80문제 다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번 국민건강보험, 2번 국민연금보험, 3번 고용보험, 4번 산업재해 보상보험,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정답은 3번 고용보험이 정답이 되겠죠.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을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방금 말한 이 네 가지 특징들이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2024년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요. 모니터링 실시하고 그리고 대상자와 서비스를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더 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는 내용이죠.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3번 서비스 자원 사정, 4번 서비스 내용 평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계약도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되죠. 5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장애급여, 5번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가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 뭐 특례 요양비, 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요양병원 간병비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크게 있지만 특례 요양비랑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현금급여만 그렇죠? 도서, 벽지 등그 요양기관이 부족한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직접 현금을 가족에게 줘서 어르신을 돌보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특별 현금 급여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에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번 흡인, 2번 관장, 3번 도뇨, 4번 욕창, 5번 외용약 도포.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용약 도포라는 거는 이렇게 연고라든가 파스라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약품들은 요양보호사가 좀 도와주거나 발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허리에 파스 좀 붙여주세요. 여기 허리에 연고 좀 발라주세요. 이런 거 요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어떤 약을 막 처방 없이 준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업무 밖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1번, 2번, 3번, 5번은 의료 행위에 해당이 돼서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거는 어떤 권리에 해당이 되나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비상벨 설치 그리고 뭐
안전 손잡이 설치 이런 거. 그리고 안락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매트리스 자는 것보다 침대에서 자기를 더 원한다. 편하길 원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억제돼 또는 대상자를 묶어 놓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고요.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건 계약 전에 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에 이제 충분한 정보를 가족이나 대상자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요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얼마, 돈이 얼마가 발생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그리고 입소 절차, 서류 필요한 것들, 기급여 이런 내용들이 충분한 정보예요. 사생활은 뭡니까?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가고 휴대전화를 또 못 사용하게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우리 어르신이 "내가 여기 들어갈래." 하면은 본인이 결정해야지 가족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4 번이 또 정답이 됩니다. 이 무슨 무슨 권리 이런 것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아직도 헷갈리신 분들은 꼭 다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6 번.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번 가족 관계 갈등 해소,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 4번 노인 부양 의식 강화, 5번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 3 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를 잘 읽어 보시면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요인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1 번, 2 번, 4 번, 5 번은 굉장히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어르신 자체가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부담이 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학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3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 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번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5 번이 정답이 되겠죠. 뭉쳐 있는 근육이 풀어지면서 연해지죠. 그러니까 더 벌릴 수 있는 각도가 넓어진다 이 소리예요. 1 번은 뭐가 틀렸죠? 동작을 빠르고 천천히 신속하게 갑자기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죠. 10 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했고요. 3 번은 통증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자 그리고 4 번은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가 아니라 편하게 숨을 쉬면서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8 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번 요로 감염, 2번 흡인성 폐렴, 3번 궤양성 대장염, 4번 알레르기성 비염,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환들은요, 전염력이 없다.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자, 그리고 5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는 어패류나 그리고 날것을 잘못 먹어, 굴 이런 거 잘못 먹어서 생긴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걸렸을 경우는 2에서 3 일간은 업무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2에서 3 일간은 요리를 조리하지 마세요. 막 양념 너무 세게 해서 드시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 에서 3일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날짜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9 번. 만성 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번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번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번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1번이
만성 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자, 선생님들 기도가 부어서 좁아진 게 아니라 목 안에, 기도 안에 가래가 많아져서요. 그래서 심호흡을 우리가 들어 마셨다 내쉬면은 목 안에 가래가 걸리면서 기침 반사를 유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하게 해서 가래를 배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 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2번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거는 기관지 경련, 기도 경련을 일으켜서 좋지가 않다. 3 번은 이렇게 실내 온도, 차가우면 안 된대죠.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는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제, 자극적인 이런 공기도 기도에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좋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5 번. 5 번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는데,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자, 이 기관지염은 전염력이 있나요? 우선 없죠. 그리고 이분은 이미 기관지염에 걸려 있어서 숨쉬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옳게 이제 우리가 도와드리는 방법은 숨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거나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거나 또는 처방받은 가래약, 거담제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는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0 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번 산책을 하게 한다. 2 번 유제품을 제공한다. 3 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번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 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4 번이 설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좋은 거 아닌가요? 과일, 야채 그런 거. 그러나 설사하는 대상자분들은요, 장 운동이 증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라져 있어요. 근데 이 섬유소는요, 장 운동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설사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하는 사람한테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했죠. 제한한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산책한다, 이건 변비 예방법. 유제품도 우유 같은 거 어때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변비예요. 수분 섭취 제한하면은 안 되죠.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드세요. 그리고 지사제를 이렇게 마음대로 먹게 해서도 안 될 뿐더러 설사가 멈췄는데도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4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11 번. 좌측 내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번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번 섬모 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번 근육 경직 및 안정 시 떨림, 4 번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 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5 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들, 뇌졸중 중에서 좌측 뇌에 뇌졸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이거 제가 요점정리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역시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2024 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파트는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좌측 내면은 먼저 우측 팔다리에 저림이나 감각 이상, 마비가 나타난다. 편측 마비가 나타난다. 고 했어요, 오른쪽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장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언어 실어증, 실어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말을 어눌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해서 5 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경직, 안정시 떨림, 이거는 파킨슨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킨슨. 그쵸. 안정시 떨림, 파킨슨의 키워드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 12 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번 결막이 얇아진다. 2 번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번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 번 결막이 얇아진다. 1 번이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가 되겠습니다. 2 번은 수정체가 투명해집니까? 아니죠. 수정체가 혼탁해지거나 그게 백내장이고, 또는 수정체가 누렇게 변한다. 황화 현상이잖아요.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비슷한 색깔의 계열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3번 눈물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4번 각막 반사가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5번 동공의 지름이 축소돼서 작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1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번 폐렴, 2번 천식, 3번 방광염, 4번 신부전증, 5번 전립선염. 정답은 4번 심부전증이 정답이 되겠죠. 2024년부터 수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이거 문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올해부터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수분 섭취를 제한, 물을 드시지 말아야 될 분들은요. 간, 심, 신, 부. 밥 이렇게 제가 외우시라 그랬죠.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증, 부신부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지금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4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기 기억이 향상된다. 2번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3번이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거지만 소화불량이라던가 식욕 저하라던가 그리고 두통이라던가 어지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단기 기억이 향상된 게 아니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둘 다 저하된다예요. 2번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말해요. 예. 우울증이잖아요. 관심이 없어. 매사에 관심이 없어요. 자, 4번은요. 이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5번 하신 분들도 있는데 4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건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조울증에 가깝죠. 흥분은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만 나타나요. 그리고 5번은요.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아, 노인성 우울증은요. 본인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내가 우울증인지 모르고 같이 사는 가족들도 우울증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나이 드셔서 원래 기운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알아챈다는 아닙니다. 문제 15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번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번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음, 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기지연을 유발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할 경우 오르가즘, 지연이 나타난다 해서 남녀 두 개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1번 전립선 절제술은 이런 거 성기능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했어요. 3번도 마찬가지. 여성도 유방 절제술이나 자궁 절제술을 했다 해서 성기능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2번 항고혈압제는 성적 욕구를 높인다가 아니라 이 항킨슨제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제제가 성적 욕구를 높이지만 그 기능까지 높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 5번 뇌졸중 재발 위에 성생활 그만다. 심장병이라던가 뇌졸중을 과거에 앓았던 분들은요. 걱정이 되면요. 주치의나 상담을 통해서 "성생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 그만다는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6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을 잡아준다. 2번 조명을 밝게 켜준다. 3번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번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임종이에요. 임종.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각, 남아있는 감각은 뭡니까? 청각이에요. 청각. 청각이 사망하고 나서도 어때요? 들을 수 있다라고 했죠. 좋은 말 들으시면 많이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청각과 관련돼 있는 돕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네요. 문제 17번.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번 침상 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번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 의식을 연결해 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유치돈 요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매일 수분 섭취를 하고 있다.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번 소변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번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2번이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번, 3번, 4번, 5번은요.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른쪽 편마비인데 벗긴다 했나요? 입힌다 했나요? 입힌대요. 티셔츠니까 단추가 없는 옷.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입힌다고 했으니까 입히는 순서는 마비된 쪽 먼저, 그다음 머리, 그다음에 왼쪽 팔 건강한 쪽을 마지막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진을 잘 보시고요.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지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어디를 지지해 주면 됩니까? 그죠. 마비된 쪽인 오른쪽을 지지하고 있는 걸 고르셔야 돼요. 그런데 2 번하고 3 번을 봤더니 3 번은 지금 팔꿈치를 잡고 있네요. 팔꿈치 잡으면 안 되고 허리 쪽, 바지 주춤이 있는 쪽을 잘 지탱을 해 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빼고 다 틀렸고요. 요양보호사 시험은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올 때는 마비된 쪽은 항상 이렇게 검정색으로 색칠이 돼 있어요. 건강한 쪽과 마비된 쪽 구분하기가 참 쉽습니다. 문제 2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에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타이어, 2번 손잡이, 3번 받침대, 4번 발 받침대, 5번 바퀴 손잡이. 정답은 1번 타이어가 정답이 되겠죠. 지금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됐으면 이 잠금 장치 자체를 우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보셔야 돼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를 잘 보세요. 다.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자, 가나다라 순서를 한번 쭉 골라보시고요. 번호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먼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대상자 가까이 가거나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런 거 나오면요. 대부분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붙였으니까 대상자 보고 잡으세요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2번 두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 잡았으니까 이제 앉히려고 그 전 단계를 준비하시면 돼요. 양쪽 무릎을 꿇게 하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이게 네 번째가 돼서 바다, 나라 해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번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번 턱받이보다 치마를 하게 한다. 4번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번 음식을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이것도 역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치매 요양 잘 공부를 해보시고요. 문제 24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번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번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번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칫솔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칫솔을 이렇게 숨기고 훔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밖에 나간다, 산책시킨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 25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인가요? 1번 창의력, 2번 수능력, 3번 계산력, 4번 공감 능력, 5번 단기 기억력. 정답은 5번 단기 기억력이 정답이 되겠죠. 조금 전에 무슨 일 있었냐?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 이걸 정확히 이제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억하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문제 26번.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2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번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번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당신에게 더 관심 있고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7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번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 충전하는 동안, 5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은요, 정말 중요하지만 잠깐 멈춰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리듬을 분석할 때. 그리고 쇼크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떨어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누른 후 2분 동안은 가슴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27문제 쭉 풀어봤어요. 다음에도 문제풀이 영상과 요점 정리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